2단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4꼭지로 정리했습니다. 교육, 그러니까 집을 치면 기둥이 4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의 기둥, 노동의 기둥, 복지의 기둥, 농촌의 기둥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집틀을 제대로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공사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하실에 뭐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실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기초공사가 언론과 검찰 내지 사법개혁이 있어야 된다. 다르게 말해서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사람을 선동하는 이거는 빨리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되고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그 억울함을 풀려 그러면 검찰이나 사법개혁이 제대로 되어야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리고 죄와 무죄와 유죄가 갈리는 그런 거는 3살짜리 아이들마저도 거짓말하거나 부모가 아침에 한 약속을 저녁에 어기면 배신감을 느끼고 항의하듯이 다 큰 어른들이 이거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법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누구 편인가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리는 사회면 이거는 우리가 사회를 버려야지 그걸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초공사로서 언론과 검찰 사법개혁이 저는 필요하고 그 위에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열심히 안 했다면 돌아가도 무방할 텐데 열심히 하신 분들일수록 얼마나 우리 가슴속에 많은 상처가 심어져 있는지 느끼실 거라고 보고 공부를 잘했으면 잘한 대로 상처가 있고요. 못하면 못한 대로 상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이 우열로 나누는 시스템은요. 그러니까 우등생과 열등생이죠. 열등생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우등생이 아니면 열등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열로 나누는 시스템은 저는 교육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과 반성, 성찰이 없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으면 그 교육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교육부 장관을 하라 그러면 장관할 생각은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저는 개성 있는 평등화가 그 교육 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이냐? 시를 쓰고 싶은 아이, 과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 춤을 추고 싶은 아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아이, 운동을 하고 싶은 아이, 스포츠를 말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사회 운동도 필요해요. 혁명가가 되고 싶은 아이, 어떤 아이들도 받아주는 학교 시스템이 되고 그 아이들의 개성과 재주와 소망을 살려주면서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는데도 평등하게 대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주고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도 각 분야에서 이 아이들이 일정한 실력을 갖고 나오면 골고루 대접해줘야 되고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떨구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대접 평균 수준이 있다면 사회적인 대접을 할 때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서 잘 해봐야 조금 더 잘 받고 못해도 조금 덜 못 받아서 가장 못 받는 사람조차도 인간적인 자존감을 품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설계해야지만 그게 인간다운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지금처럼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고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하면 안정적인 삶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사태는 자본이 노동력을 써먹기 좋은 노동력을 골라 잡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공감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동의 세계, 제보고 노동부 장관을 하라 그러면 철학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가 1차적인 철학이고 두 번째로는 노동 내용을 개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과 이윤을 위해서 어떤 노동 내용도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은 무기도 만들어내잖아요. 무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돈 잘 벌거든요. 그 다음에 엉터리 같은 학문을 하면서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망가뜨리는 교수조차도 대접을 잘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 잘못된 거다. 반면에 쓰레기를 치우거나 똥을 퍼는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려면 쓰레기를 치우거나 똥 치우는 분들을 오히려 더 존중해야 돼요. 시간당 임금은 더 많이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노동 내용을 보고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품, 화폐, 자본의 세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 소외가 일어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차원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차원은 한쪽에는 과로사, 한쪽에는 실업자. 그러니까 취업한 사람은 과로사와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이고 취업 못한 사람은 노동시장에 진입을 못해서 죽을 지경인, 이래도 죽을 지경이고 저래도 죽을 지경, 죽임의 경제가 아니라 모두 일하되 조금씩 일하자.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올해 8시간 했다면 내년에 7시간 반, 또 생산성이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는 7시간, 연차적으로 줄여서 나중에는 하루에 한나절만 일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노동부 장관의 철학이 돼야 되지 않냐.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다 이 말이에요. 공감하시면 박수 치도 됩니다. 너무 조용해가지고 제가 어색해서. 네, 좋습니다. 총만 안 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부 장관이라면 적어도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아이들 양육 문제, 의료 문제,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 문제, 이거를 우리가 평소에 내는 세금으로 돈을 잘 배분하고 잘 쓰면 사회 공공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모델이 상징적이에요. 상위 5% 내지 1%의 아주 부자들은 너희 집 가져. 대신에 세금을 빡시게 내. 세금을 많이 거둔대요.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영구 임대주택을 99년인가 거의 100년 동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세를 20만 원씩만 내면 그냥 살아라. 네가 집이다. 대신 죽으면 관 속에 담아가지 마. 죽어서 관 속에 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빌려 쓰고 가는 거다. 마치 우리가 여기 길을 걸어올 적에 이 길을 잠시 빌려 쓰잖아요. 이 건물도 잠시 빌려 쓰고 화장실도 잠시 빌려 쓰고 가는 개념으로 주택 개념을 생각하면 집 한 채 살려고 뼈 빠지게 노동할 필요 없고 내 소신과 원칙을 굽혀가면서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갈비의 법칙 아십니까? 기업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승진하기 위해서 아래로 갈구고 위로 잘 비벼야 살아남습니다. 갈비의 법칙. 갈구고 비벼야 살아남아요. 아무도 말 안 해서 제가 법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성이 변하죠. 옛날에 저 사람 안 저랬는데 왜 저리 변했지? 그렇게 인간성이 스스로 소외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을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좀비형 삶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막 아침에 운동장이나 놀이터 같은 데 가보면 막 오래 살려고 엄청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 중에는 인생의 의미를 깨치고 나름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에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가야지 하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두 분은 계시겠지만 나머지는 의미 없이 오래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적에도 1년에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자퇴를 하고 나옵니다. 대학생까지 치면은 더 많겠죠. 초중고등학교만 그렇고 초중고등학교만 따지더라도 1년에 250명에서 300명의 아이들이 해마다 자살합니다. 저는 자살도 못하고 자퇴도 못하는 아이들, 가방 메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과연 눈빛이 빛이 나면서 내 소망이 무엇이고 앞으로 내가 자라나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거야 하는 아이들이 과연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도 좀비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 양육, 교육, 의료, 노후 문제까지를 평소에 내는 세금, 그것도 부자는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면제해주는 그런 지금도 뭐 조금은 그런 시스템이지만 좀 더 급격하게 해서 부자 감세를 원위치시키고 좀 더 누세나 탈세를 잡아내어서 그리고 그 돈을 대통령이 사는 공간에 뭐 사우나 방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온갖 그 안가 같은데 술집을 꾸린다든지 쓸데없이 청와대 이전한다든지 또 뭐 아무 의미 없는 해외 여행하는데 수십억 수백억 쓴다든지 등등 이런데 쓰지 말고 또 이명박식의 4대강 사업 22조인가 들어갔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계속 뭐 해마다 또 그거 보완하느라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만 낭비하지 않는다면 1년에 660 외우기 좋게 667조 내외의 혈세를 거두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400조 하던 때가 얼마 전 아닌데 순식간에 불어나 버렸는데 그런 돈을 제대로 거두고 제대로 쓴다면 지금 있는 상황조차도 저는 삶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기본소득제도 또는 뭐 충실한 복지, 기본사회 용어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어쨌든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참 복되다. 서양 복지국가가 별로 부럽지 않다. 그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급하게는 이제 농촌 기둥이 필요한데 지금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농 격차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지역 소멸, 농촌 소멸 위기는 엄청나죠. 제 개인적으로는 시골에 사람이 없어서 정말 삶의 질이 높아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근데 제 개인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균형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가야 되는데 저보고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아이디어를 한 가지 추가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마다 도시 세금을 더 내게 만들고 농어촌으로 가는 사람은 해마다 혜택을 조금 더 자꾸 늘려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시골로 가서 아이를 키우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는 기분이 들도록 정책적인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농촌 하나만 키우자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국토 계획 내지는 균형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 속에서 식량 저금률 100% 서양처럼 100% 이상 가게 하고요. 지금은 곡물 자금률로 따지면 19%밖에 안 됩니다. 통계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20% 안 되고요. 밥상에 올라오는 사람이 먹는 밥만 생각하면 한 40% 되는데 그것도 쌀의 자금률이 100% 가깝기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서 그렇지 쌀을 빼고 나면 사실상 자금률은 5% 내외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고 그거를 100% 높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놓고 아이들 보고 가라 그러면 농촌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유기농 농민을 공무원 제도로 만들어서 유기농법으로 농사짓는 처음에는 뭐 모든 농민에게 기본소득처럼 농민수당처럼 이렇게 줘야 되겠지만 특히 유기농 농민은 일반 선생님들처럼 공무원 대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거두어들인 세금의 일부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은 요 2단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개념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요 안에는 아직 탈자본, 탈상품 사회 이런 논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2단계 변화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2단계에서조차 할 수 있는 헌법상의 변화가 무엇일까에서 저는 10조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10조를 보시면은 행복 추구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로 행복하게 되려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헌법 10조 개념을 거꾸로 적용하면 행복 추구권에 가하지 못하는 사회 운영을 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각종 정당과 장관들은 제가 볼 때 행복 추구권 개념에서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잖아. 막 경쟁시키고 치열하게 노동시장 못 들어가서 청년들이 막 그 절망하고 여러 군데 취업 원서 들고 쫓아다니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사태는 이미 그 사태 자체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학생들하고 공부할 적에 36조까지 가르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36조에다가 119조와 121조까지 추가로 두 조항을 더 공부하고 우리가 배울 헌법은 요거밖에 없다. 그 나머지는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될 것도 아니고 뭐 헌법재판관이 될 것도 아니고 나중에 사법고시 생각이 있으면 따로 공부하면 되지. 일반인으로서는 36조까지 엑기스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119조, 121조만 공부하면 된다고 가르쳐 왔는데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69조하고 77조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69조가 대통령 탄핵의 근거가 바로 요 안에 있거든요. 이런 노력 안 했잖아. 그죠? 평화통일을 하려고 안 하고 뭐 드론 띄워갖고 원점 타격 만약에 실수했으면 남북한 간에 이미 전쟁 터졌고요. 그 전쟁을 계기로 더욱더 계엄을 더 강화해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느냐?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리고 헌법 77조는 이제 계엄이 내려설 적에 국회의원 과반수 의결로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저도 이번에 새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날 계엄의 밤에 저도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 SNS를 보다가 누군가 그 헌법 77조 조항을 올렸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과반수가 결의하면 해제 가능하다. 그거를 보고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저는 여의도로 달려가지는 못했지만 전국에 아는 사람들한테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하여간 준비를 제대로 못했던 덕분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4,000명 정도가 여의도에 몰려들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김어준의 그 겸손은 힘들다 그 방송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인터뷰 이후에 댓글이 10,000개 이상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4,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도 거기 갔다 하면서 다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4,000명을 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 덕분에 그나마 조기에 비상계엄을 종식
시킨 게 아니냐. 아직도 뭐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나마 아주 초긴장 상태는 아니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고요. 특히 제가 최근 그 한겨레 신문이나 민들레 칼럼에서도 쓰고 있는데 그 군인들 중에 곽종근 같은 사람은 참 훌륭한 군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진짜 그 뭐 국방부 장관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서 좀 제대로 된 그 군인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 제가 칼럼에 한겨레 칼럼에서 강조했던 거는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데 국회 안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창문을 깨는데도 좀 어설프게 깨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장면은 창턱을 넘고 들어가 가지고 난초 화분을 옆으로 옮겨 놓고 뛰어내려요. 그 얼마나 숭고한 장면입니까? 생명에 대한 예의. 저는 그 부분들이 이번 계엄을 실패로 만드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칼럼에도 강조해서 썼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식으로 자라나는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게 중요한가 이런 걸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119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조항, 세세한 건 없지만 그래도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여기에 이제 정해져 있고 121조에는 지금 사실상 이게 무위화되어 버렸죠. 뭐 국회의원들 중에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가 시골에 땅을 뭐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물려받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경제적인 투자 관점에서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들키고 나면 하는 말이 땅을 사랑해서 사게 되었다. 뭐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좀 더 철저하게 경제 유전의 월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나마 이 조항이 있다는 걸 근거 삼아서 앞으로도 좀 더 강화해서 산림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요. 경제 민주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동조합식 또는 자주관리형. 제가 그 청주에 있는 우진교통이라고 버스 회사인데 거의 파산 직전의 회사를 기사님들이 그러니까 기사 노동자들이죠. 운전 노동자들이 1인당 500만 원씩 출자를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장님을 직원들이 뽑아가지고 모셔와가지고 몇 년 동안 사장 해주세요. 그리고 평가 이후에 계속 더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장을 뽑고 만들고 또 평소에 운영 과정에도 참여하면서 주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협동조합 내지 자주관리형 형태로 가는 게 형식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거죠.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 돈벌이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영위되는 경제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경제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까지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꾸준히 달려가야 할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